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좀 보수적인 금융시장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일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일본이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까다롭기로 소문난 해외 스테이블 코인한테 문을 좀 열어주려는 것 같은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딱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한 개방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어떤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야심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일본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새로운 금융상품 하나 더 허용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혹시 미래 디지털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포석은 아닐까? 오늘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그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해야겠죠. 네. 일본의 금융감독청, 그러니까 FSA가 최근에 전자결제수단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전자결제수단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전자결제수단이라는 법적인 카테고리 안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는 건 이게 이미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림이 다 그려졌고 이제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뭐 이런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규정을 바꾼다고 하면 보통은 더 엄격하게 이렇게 조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 개정안의 방향성은 좀 어떤가요? 바로 그게 이번 변화의 핵심입니다. 방향성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하나가 아니다. 네, 마치 엑셀이란 브레이크를 동시에 아주 정교하게 밟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재밌네요. 한편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준비금 규제는 훨씬 더 까다롭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아주 뚜렷하고요. 준비금이라면 그 스테이블 코인의 1달러 가치를 보증하기 위해서 쌓아두는 자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걸 더 까다롭게 한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일까요? 단순히 그냥 신용등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들은 단기 회사채 같은 자산에도 일부 투자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 그 회사가 속한 산업에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준비금 가치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죠. 아마 일본 금융청은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까지 그냥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거의 현금에 준하는 국채나 최상위 등급의 공공기관 채권, 이런 자산만 허용하는 쪽으로 기준을 높이려는 걸로 보입니다. 와, 뭐 테라 루나 사태 같은 일이 일본에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안정성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이 얘기군요. 브레이크는 확실히 밟은 셈인데 그럼 동시에 밟고 있다는 그 엑셀은 대체 뭔가요? 그게 바로 유통구조의 정교화입니다. 유통구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자한테 전달되는 경로, 그러니까 유통망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터주고 있거든요. 바로 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잠깐만요. 유통구조를 다듬는다는 게 조금 모호하게 들리는데요. 지금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스테이블 코인 유통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죠. 여기서 뭘 더 바꾼다는 거죠? 기존 방식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존 방식의 문제는 한마디로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무겁다. 네,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하려면 고객의 자산을 직접 보관해야 하고요. 또 해킹이나 결제 사고 같은 모든 리스크를 직접 다 책임져야 했죠. 아, 이건 뭐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아주 막강한 대형 거래소 아니면 은행 같은 곳만 감당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생태계가 확장되기는 좀 어려운 구조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다 이런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하려는 중개업 모델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나는 고객을 모으고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할게. 고객 자산 보관이나 복잡한 리스크 관리는 이미 라이선스를 받은 전문기관에 맡길게. 와 같은 훨씬 가벼운 사업 모델을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겁니다. 아하. 일종의 판매 대리점이나 뭐 서비스 연계 플랫폼 같은 역할인 거죠. 와, 이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이 대목에서 저는 바로 일본의 그 페이페이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가 떠오르는데요. 네, 좋은 예입니다. 이미 수천만 명의 사용자에다가 일본 전역의 가맹점까지 확보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들이 갑자기 오늘부터 우리 앱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충전이랑 결제 지원합니다. 이렇게 발표하면 시장 판도가 그냥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겠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기존 암호화폐 회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핀테크 기업은 물론이고 일본의 거대한 유통망을 가진 편의점 체인이나 철도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 중개업에 뛰어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이들의 결제 인프라랑 결합하는 순간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일부 투자자들을 위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결제 수단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네요. 그런데 이런 구상이 그냥 이론적인 수준에 머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새로운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나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벌써요? 네, 이 새로운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USDC입니다. 아, USDC? USDC 발행사인 서클 아시죠? 이 서클이 공식적으로 일본 시장 진출을 발표했고요. 파트너로 일본의 거대 금융그룹인 SBI 홀딩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SBI요? 네, SBI 산하의 SBI VC 트레이드가 바로 전자결제 수단 등 거래업자 라이센스를 받고 일본 내 유통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외 발행사가 직접 라이센스를 받는 게 아니고 일본 안에 있는 허가받은 유통 파트너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 좀 특이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해외에 있는 USDC 발행사 서클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 내 유통 파트너인 SBI가 대신 고객한테 돈을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책임 소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게 일본식 규제의 묘미입니다. 묘미요? 일본 금융당국은 네가 유통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그에 따르는 최종 책임도 일본 법 테두리 안에서 네가 져라. 이런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와, 단호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일본 내 유통업자는 파트너인 해외 발행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규제 준수 여부까지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아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해외 발행사 탓입니다. 이런 변명이 아예 통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인 겁니다. 이야, 이거 들어볼수록 정말 감탄이 나오네요. 유통망이라는 고속도로는 활짝 열어주되 그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 즉 사업자에게는 아주 엄격한 안전기준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식이군요. 그렇죠. 결국 통제된 개방이라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일본이 설계한 청사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통시장은 키워서 산업적인 기회는 잡되 디패깅이나 상원 불능 같은 잠재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도를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아주 치밀한 전략이죠. 그럼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판을 짜면서 해외 스테이블 코인을 들여오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자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만 육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경쟁을 통한 혁신 유도입니다. 일본 내에서만 경쟁하면 자칫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USDC처럼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플레이어를 안전한 틀 안으로 끌어들여서 일본의 핀테크나 금융기업들이 이들과 경쟁하고 또 협력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매기 효과를 노리는 거군요. 건전한 긴장감을 불어넣어서 시장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인데요. 바로 디지털 엔화 시대를 대비한 사전 테스트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아, 디지털 엔화 시대의 사전 테스트요? 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가 상용화되려면 결국 민간 기업들이 CBDC를 활용한 다양한 결제나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렇죠. 인프라가 중요하죠. 일본은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민간 중개업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지 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시험해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과정 자체가 나중에 디지털 엔화가 깔릴 고속도로를 미리 닦아놓는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수란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결코 눈앞의 이익만 보고 움직이지 않죠. 10년, 20년 뒤에 디지털 금융 지형도를 그리면서 지금의 한 수 한 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저희 입장에서 앞으로 일본 시장에 어떤 변화를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한국의 투자자나 관련 업계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앞으로 일본의 행보를 예측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누가 다음 주자로 중개업 시장에 뛰어들 것인가입니다. 아, 다음 주자? 네, SBI 같은 금융사 말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형 핀테크 기업이나 유통 대기업 혹은 통신사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을지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등장이 생태계 확장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테니까요. 누가 시장을 선점할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두 번째 질문은 뭔가요? 두 번째는 규제의 강도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가입니다. 해외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될 추가 의무가 있을 텐데요. 네. 예를 들어 해외 발행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그냥 서류로 제출하는 수준에서 끝날지, 아니면 일본 금융청이 해외 감독 당국이랑 실질적인 감독 협력 체내를 구축하는 것까지 요구할지가 관건입니다. 아, 그 강도가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후자에 가까울수록 겉보기엔 문이 열렸지만 실제로는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규제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질문은 뭔가요?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할 것인가? 아, 사용처. 네, 즉 실제 사용처가 어디서 어떻게 터져 나올지 주목해야 합니다. 제도가 마련되고 유통이 시작됐을 때 과연 어떤 분야에서 가장 먼저 의미 있는 성공 사례가 나타날까요? 해외 여행객을 위한 결제 서비스일까요? 아니면 기업 간의 소액 국경 간 송금일까요? 혹은 일본 내 거래소에서 엔화보다 더 강력한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어떤 레일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넓게 확산되는지를 보면 일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명쾌한 정리입니다. 누가 플레이어로 등장할지, 규제의 현실적인 문턱은 어떨지, 그리고 가장 먼저 성공하는 사용 사례는 무엇일지. 이 세 가지 질문을 나침반 삼아서 일본의 변화를 지켜보면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를 한 발 앞서 읽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일본의 이번 시도는 단순히 한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서서요. 각기 다른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하나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죠. 이 통제된 개방이라는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또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미래 디지털 금융의 교과서가 쓰이는 바로 그 첫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